자,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 오늘 이동훈 대변인이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내용 잠깐 정리를 해드릴게요. 윤석열 대변인인 이동훈 대변인이 전하기를 보수의 중심은 국민의힘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27일쯤 대권 도전 이제 선언을 할 것인데 그때가 일요일이니까 여러 가지 세팅하는 데 있어서 변동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알아봐라고 선명하니까 그건 너희들이 좀 여러분들께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어쨌든 날짜 박았어요. 그리고 민생 투어를 1주에서 2주 정도 한 뒤에 7월께 입당 결정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서 내 마음속의 넘버원은 국민의힘이다. 국힘당이 제일 가능성도 높고 국힘당 그리고 보수 정당에서 기둥을 세워야 하는 것은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목표를 향해 올라갈 때 어떤 변수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대만 해도 이준석 돌풍이 일어나고 이준석이 대표가 된 것이 굉장한 혁신이고 이변이라고 했는데 어디서 어떤 일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것이 여의도이기 때문에 이동훈 선배도 정치부 기자를 굉장히 오래 하셨거든요.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저희가 이 진행자가 물었어요. 그럼 저희가 7월에 이제 7월 중순쯤에 국민의힘 입당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자신의 생각을 말했어요. 자신의 생각을 딱 말을 한 건데 이게 조금 논란이 되긴 했었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논란이 됐다고 생각이 안 되는 게 이게 이제 기자들이 많은 그런 브리핑 룸에서 있었다면 그게 대변인 생각입니까? 아니면은 뭐 정해진 일정입니까? 라고 쫓아가면서 계속 물어볼 수 있어요. 청와대 기자실에서도 막 100명 정도 기자가 있다면 그게 어떤 뜻인지 재확인이 필요한 그런 문장인데 이걸 가지고 추가적인 질문 작업에 앵커가 들어가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끝이 났는데 지금 상황이 대변인에게 가장 초점이 많이 맞춰지고 어깨가 무거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모두의 시선이 당대표까지 정해진 뒤 윤석열 총장에 가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준비를 하기 위해 타임 스케줄까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당대표께서는 빨리 나. 빨리 나.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대변인이 중간에 딱 껴서 아니 저기 말 다 하잖아. 언제 갈 건지 말 다 하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답답하면 좀 해소되는 거 아니에요? 막 근데 윤 이러면서. 총장한테 말하라고 못하고 대변인 좀 말 좀 하라고. 대변인이 제일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딱 지금 그때인데요. 요거 금방 지나갑니다. 한 2주 정도면 지나갈 상황이에요. 왜냐면 말했잖아요. 지금 다 언제 하겠다고. 그러니까 어머나 슈퍼챗이 들어왔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형계영님 정말 감사합니다. 만난 차 한잔 하세요라고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이제 금액이나 이런 슈퍼챗을 저희 사익을 위해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한 푼도 사용하지는 않고요. 다만 그냥 저희 생각을 널리 공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또 이렇게 슈퍼챗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슈퍼챗이 들어온 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 이영선님께서 그리고 또 각성 35%님께서 슈퍼챗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방송에 집중하느라고 방송 끝나는 시간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감사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이 응원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의원님? 이런 상황이 힘들다. 2주 정도만 있으면 일정이 이제 다 공개될 거다 이런 취지. 그러니까 다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들 지금 윤 총장 관련해서 뭐 어떻게 굉장히 도발적인 행동을 할 것이다 또는 뭐 뭐뭐처럼 어떤 좀 간본다는 대명사로 쓰이는 정치인처럼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는 충분히 반복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지금 저는 해석이 됩니다. 또한 오늘 새로 나온 메시지 전해드린다면 경거망동하지 않고 태산처럼 신중하게 입당 문제 최종 결정할 것이다라는 메시지 나왔고요. 그리고 여러 민생 투어를 다니는데 시장 다니면서 이렇게 오뎅 먹는 거 그런 거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메시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소소한 바람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마 이순신 장군 얘기인 것 같아요. 태산처럼 무겁게 움직인다.
근데 제발 저런 그 어려운 성어 좀 쓰지 말아주세요. 막 나도 한참 보고 막 설명 안 해주면 못 알아들어요. 아, 나만 그런가? 그래서 저도 못 알아들어요. 좀 쉽게 이게 또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막 사자성어도 아니고 그래서 문장이어서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한테 좀 다가가려면 저런 표현은 조금 자제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훈 대변인 이제 친구니까. 네, 많이 이런 신났어요. 말을 아니 저희 근데 이름은 불러요. 네. 사회에 나와서 이제 제 친구의 초등학교 친구라서 같은 아. 고향이어서 근데 이제 이름을 불러요. 두아야라고 부르는 얼마 안 되는 와우. 언론인 중에 한 명인데 그래서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너무 어려운 말 쓰지 말아주시고요. 이제 근데 지금 고생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카톡을 보내거든요. 제안 같은 거 하면 답이 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새벽 12시 몇 분. 맞아. 하루 일정을 그때 마무리하면서 이제 나한테 제일 늦게 만만하니까 그때 한밤중에 카톡을 답을 네.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아 고생하는구나 싶더라고요. 요즘 고생할 거야. 그리고 지금 아직 조직이 정비된 것도 아니고 막 손발이 다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 생각인데 의사소통을 이제 윤석열 총장과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쭉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직 팀 플레이를 하는 게 익숙치 않고 팀이 다 구성이 안 돼 네. 있어서 과부하가 걸려 있을 거예요. 막 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제안을 하는 사람도 많고 취재를 하는 사람도 많고 네. 힘들 텐데 근데 일정이 나오는 거는 저희는 예상을 했던 게 전 개인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의 스타일을 참 짐작해 봤을 때 7월 저희 12일이 네. 대통령 예비 후보 등록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때 되면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고 그 돈으로 임대료도 낼 수 있고 그렇죠. 그 돈으로 이제 활동비 같은 것도 일정 부분 이제 줄 수 있고 이러니까 합법적으로 정치 자금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시작하지 않을까 싶더라고 바로 정치를. 그리고 7월 12일 날 등록하려면 그 전에 이제 국민들께 설명하는 자리가 있어야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 민심 탐방도 하고 그리고는 이제 7월 12일 날 예비 후보 등록을 그때쯤 할 것 같거든요. 그 쯤에서 그러면 아 정치를 6월 말 7월 초에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이동훈 대변인이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닌데 기자로서 이렇게 봤을 때 진짜 제일 힘든 시기일 거예요. 아마 너무 왜냐하면 힘들다. 제가 진짜 최고로 꼽는 대변인은 정영국 대변인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에 몇 달 동안 이제 청와대에서 기자들의 쏟아지는 진짜 질문을 고생했겠다. 이렇게 네. 봤는데 그 단어 하나하나 실수가 없었고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내려오는 메시지가 뭐 한 개라도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박근혜 대통령도 머릿속이 복잡할 텐데 근데 기자는 계속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언론, 국민을 상대하는 그 대상이니까. 근데 정말 힘든 시기를 몇 달 동안 지냈는데 아무래도 기자다 보니까 단어 실수가 굉장히 적으시더라고요. 하고 나서도 이제 그 막 쫓아나가서 방금 발언하신 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다시 한번 찝어주세요라고 간사가 한번 정리를 하는 과정을 거쳐요. 왜냐하면 우린 기계나 컴퓨터가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스무스하게 잘 정리를 했어요. 아 그렇게 말이 되면 안 되지 하면서 다시 한번 문장을 고쳐서 다시 정리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뭐 실시간으로 디지털화돼서 여기저기 다 퍼져 나가고 조율을 하는 사람도 없고 다들 견제하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뭘 알아볼 게 없을까 하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일 텐데 뭐 그래도 좀 저는 재밌게 일전을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죠. 여권에서 송영길 대표가 엑스파일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총장이 우당 기념식 갔는데 아마추어 같다. 이거 분명히 네거티브한 발언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동훈 대변인이 일일이 대꾸 안 해. 여야 협공에 대응 안 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렇게 탁 질렀어요.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 이동훈 대변인이 느낀 거예요. 이준석 대표의 거친 생각과 불안한 재촉과 그걸 바라보는 윤 전 총장 전쟁 같은 상황을 좀 피해보고자 준석아 그러지 말자. 이게 우리 일일이 대꾸 안 할 테니까 우리 큰 정치 하잖아. 우리 그냥 정말 진보까지 다 탈진보까지 다 아우르는 큰 정치 할 건데 우리 그냥 그러지 말자라고 이제 경고를 좀 세게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대변인으로서는 좀 하기 힘든 아주 정말 수위가 높은 행동이었는데 통했어요. 이준석 대표가 이견 피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네, 이제 우리 대권 후보랑 이견 좀 이렇게 많이 노출 안 드러나는 하겠다고 거 그죠? 피하겠다고 했어요.
잘했어요. 정리 잘한 네. 거예요.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말을 했잖아요. 그 전에 뿅 하고 나타난다고 다 대통령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선 후보를 깎아내리는 말 역시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었고 또 저번에 조선일보 인터뷰를 보니까 우당 기념식에서 윤 총장과 어떤 분들이 함께하는지를 보여주지 못했고 답을 해주지 못해서 아마추어 티가 났다고 하는데 근데 이건 우당 기념식에서 우당 정신 기르자는 뜻도 있었고 이준석 대표가 뽑히기 며칠 전이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10년 동안 완전 고생해가지고 인생 최고의 하이라이트 조명을 받는 날이 며칠 뒤인데 거기서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기자회견 하듯이 막 했으면 이준석 대표 이렇게 막 뜨지도 않고 만약에 떴으면은 윤석열 총장이 대권 후보 나간다고 해서 너가 떴어 이렇게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스케줄과 정치적인 그런 것들을 배려해서 제 해석이 틀린 거예요? 아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당 네. 선생 기념식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배려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 이 행사에 그 정신이 훼손되지 않게 이 행사 주최 측을 배려해 주는 거죠. 거기서 기자분들이 묻는 거 다 답변하고 있으면 이 행사가 진행이 제대로 되겠어요. 답변하느라고 이제 아마 늦춰지고 수년되고 이랬을 거거든요. 자기가 그리고 뭔가 블랙홀처럼 무슨 말을 해버리면 맞아. 블랙홀. 다음에 맞아. 국힘당 대표에서 이준석 대표가 된 것도 윤석열 총장이 밀어줘서 된 거다 이렇게 이런 말을 해버릴 수 해가지고 있어요. 그 발언 중에 뭘 뽑아서 이건 보면 이준석 대표를 밀어주는 발언 아니냐. 나는 이게 굉장히 그냥 구식이라면 구식 정치일 수 있지만 그냥 그런 느낌이었는데 내 말이 틀렸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아마추어 같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하니까 황당한 거죠. 왜 서로 문자까지 주고받는다며 문자로 해서 맞아. 총장님 아마추어 같으니까 빨리 오세요라고 문자 보내면 되지 뭘 그렇게 또 이렇게 스크래치를 내고 그래요. 그럼 다 친하잖아. 요즘 유치원생들도 자기 싫어하는 애들은 다 알아요, 그죠? 더 어린 애들도 다 알아요. 그죠, 맞아. 어린이집 애들도 다 알아요라고 내가 수정할 거야, 그러면. 제가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일단 대선에서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저는 마음이 좀 급해서 왜냐하면 본인한테 가장 큰 과제 이제 대표가 되고 나니까 그 가장 유력한 야권 대선 후보가 밖에 있는 게 제일 마음이 그렇죠. 급했겠죠. 큰 과제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밀당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네.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그러니까 밀고 당기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밀 때는 아마추어 같다 조직이 당 조직 같이 이렇게 좋은 조직이 뒷받침돼서 하면 그렇게 안 했는데 당 조직이 없으시니까 조금 약간 아마추어 같은 티를 내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한번 밀어보고 그렇죠. 그다음에 네. 다음 날은 또 이제 이동훈 대변인이 얘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되도록 노출 안 되도록 그 부분 자제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또 당기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 세상에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견 안 놓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 것만도 어디예요? 저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는 될 수 없어요라고 저는 바삭하지 않은 야채는 없어요. 그랬나? 아삭아삭하면서 부드러울 수는 부드러운 없다고. 야채는 없어요. 그랬나? 그랬나? 예. 겉바 속촉도 있잖아요. 요즘 맞아. 과자들 겉은 맞아, 맞아.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워야 잘 팔린다고. 아니 우리 그때 신영섭 논설위원님이 아이스크림 튀김도 있고 아포가토도 있다고 막 그러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대표가 돼서 이제 아이스크림도 튀기고 아포가토도 만들고 뭐 이러면 되죠 뭐.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앞으로 뭐. 하면 되겠지 뭐. 네. 그리고 또 저희 이거 슈퍼챗 후원 주신 분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다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익숙지가 않으시죠? 김미성 기자님도 이거 읽으시는 네네. 게. 근데 그죠? 어떤 분들은 이게 제가 이제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 저는 언론인이기 때문에 이제 이 회사에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좋은 데 쓰신다고 그죠?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일단 그 말씀드리고 제가 이준석 대표가 일단 지금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대표이기 때문에 대선에서 성공하지 않으면 버스 본인도. 문 닫고 그냥 달려가시는 게 아니고요. 버스 회사에서 본인이 잘릴 수가 있어요. 버스 맞아. 핸들을 자기가 놓고 정치 인생 빠이빠이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준석 대표 오랫동안 지켜봐 왔고 뭐 일단 나름 뭐 그렇게 또 친분 이게 취재원이 어떤 관계가 있으니까 저는 말을 거의 몰라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3가지 비단 주머니를 준비했습니다. 네. 네. 제가 세 가지 비단 주머니를 한번 준비했는데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동안 한번 3가지 만들어 보시겠어요? 그래요? 저기 선물 주세요. 3가지 비단 주머니 이런 거 아무나 다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다 그냥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준석이에게 주는 3가지 비단 주머니. 첫 번째, 싸우는 건 좋아. 그리고 대선 주자 걸면서 이슈 타는 것도 좋아. 그게 다 흥행이니까. 근데 계속 감정 앙금 낳는 건 좋지 않아.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랑 옛날에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제가 지금 사이는 안 좋아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앞에서는 막 싸워도 옛날에 성공한 정치인들 보면 뒤로 딱 돌아가면 또 잘 놀고 그죠? 두 번째 겉바 속촉 모르냐?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할 수도 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에 이제 그 프레임을 딱 걸어가지고 뭐 그렇게 뭐 본인은 타협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면 본인의 선택지가 적어진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의 지금 책임을 알라라고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통합 못하고 노원구 의원으로서만 남게 된다면 당선만 된다면 그것은 사실상 정치적으로 실패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라는 그 대한민국의 보수를 이끄는 제1야당의 대표가 되었으니까요. 지금 무엇이냐? 버스 운전대 놓지 않고 버스 회사 문 안 닫게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같이 정권 교체 열망이 일부에서 크게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서도 정권 교체에 실패한다면 모든 책임은 다 플랫폼에게 갈 수도 있으니까요. 세 가지 비단 주머니 어떤 거 주시겠습니까? 저는 너무 구태연한데 좀 젊은 사람들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사람이 나이가 그러니까 근데 세 가지 예. 비단 주머니 자체도 구태의연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비단 주머니라는 구태의연한 자체가- 비단 주머니니까 예. 구태의연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이준석 대표를 저는 거의 모른다 그랬잖아요. 네. 이제 왜냐하면 방송 같은 거 나올 때 보면 패널이 진보 보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몫이 다르니까 겹치게 같이 그러니까 나오질 않으니까 오히려 이준석 대표 얘기를 저는 사실은 진보 패널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진보 변호사들한테 네. 이준석 대표랑 방송을 같이 할 때 보면 그 코인 그것도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든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도 진보 패널들하고 얘기를 하고 진보 패널들한테 이제 팁도 주고 뭐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얘기도 듣고 했는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대표가 됐으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제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제안도 많이 하고 칭찬도 많이 하고 격려도 많이 할 텐데 사람들 얘기를 그래도 좀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뭐 쓸데없이 보이더라도 얘기를 많이 들어주면 일단 대표가 이준석 대표 제1야당 대표가 내 말을 들어준다는 거에 감격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준석이란 전 최고위원 패널 방송 평론가가 아니라 제1야당 대표가 들어주는 것만 해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역할 듣다 보면 그 안에 답이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네. 물론 균형 감각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쓰는데 이제 공정, 그다음에 능력 이런 가치도 좋지만 이제 뭐 장청도 조화를 좀 이루면 좋겠고 여러 가지가 그런 걸 위해서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형식적인 기계적인 균형처럼 보이더라도 좀 그게 내려오는 관행은 이유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배려했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톡톡 튀는 성격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성격과 그다음에 임기응변 능력 같은 그런 거. 그 장점은 유지되면 그게 참 젊다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원래도 저는 임기응변 능력이 없지만 나이가 들면 임기응변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본인의 그 톡톡 튀는 그런 젊은 모습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경청 조화 그리고 장점 유지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너무 막 선생님 같은 얘기라서 내가 하고 나서도 별로네 막. 근데 이거 비단 주머니를 어떻게 알았을까? 나이도 어린 친구인데요. 그- 대변인께서 그죠? 그 네.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니까. 그리고 어. 그거 아니더라도 동화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뭐 비단 주머니 3개 있어서 어디 가면 뭐 이거를 열어보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죠? 다른 그게 동화에도. 뭐냐면 구미호, 동화에도 구미호에서 있고. 이제 뭐 이렇게- 삼국지인지 예, 예. 동화에서 구미에 있어요. 읽었는지 구미에 있어요. 구미호. 삼국지에서 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둘 다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빨간 약병 팍 던지면 이제 구미호가 막 물에 떠내려가고 뭐 이런 거거든요. 네, 자, 아무튼 우리 이준석 대표 컨셉으로 비단 주머니 3개 저희가 쫙쫙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얘기 여기까지는 정리를 하고 그 윤석열